내년에 좀 관심 있고 주목해야 될 부동산 중에 하나는 저는 빌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라를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41%까지 유찰된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은 2022년식이고요. 화곡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약 39.36. 자, 빌라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위치와 그 다음에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크기에서 이 빌라에 대한 가격이 나오고요. 이 크기에서 방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식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는요, 기본적으로 상가랑 좀 다르게 전세는 거의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임대든 그 다음에 매매든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보니까 2024년 8월 24일에 진행했어요. 그럼 4억 1천만 원에 진행을 하다가 와, 11차까지 유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변경이 됐죠. 1억까지 유찰이 됐다가 변경되고 다시 1억 7천만 원에 유찰됐다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다가 지금 경매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낙찰을 받았고 미납을 했네요. 이게 왜 미납을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납을 하면 여러분들 이런 재매각 물건은 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미납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올립니다. 법원에서 보통 10에서 30%까지도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을 받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신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죠? 그렇죠? 보증 금액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를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도 무효돼 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허그 변경 물건이고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시세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물건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임차인 분이 계시네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조립한 사람이 있죠.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1월 8일이고요. 자, 이게 두 명이 아니에요. 주택보증공사가 있다고 하면 얘는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들 헷갈려요. 여기에 보면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일자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죠. 지워버리세요. 얘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주고 이 임차인 대신 이 경매나 여러 가지 절차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죠. 이 허그 물건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와서 이 경매 절차에서 돈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하고 지금 경매 절차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만 넣어놓으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자, 임차인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좋은 내용 있네요. 꼭 여러분들 특히 서울, 경기도 그리고 지방에 있더라도요 이런 전세로 들어갈 때는 꼭 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여러분들 역할을 하고 보증금을 바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허그가요 신청 채권자이긴 하지만요 신갱이죠. 그런데 이 변경 물건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채권자가 이제 허그예요. H.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환 청구권이 뭐냐?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허그 변경 물건은 두 가지예요. 대항력 아니면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나오니까 이걸 혹시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권리분석상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분석상 안전해요. 안전한데 지금 1억 7천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권리분석상 안전한데 왜 이 물건이 미납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시세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빌라를 보면요 시세를 잘 확인하면 굉장히 좋은 게 빌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되고요. 이 화곡역이라는 역을 큰 걸 보고 그 바로 옆에 아이앤스파크 아파트라는 곳이 있네요. 이 근처에 나오는 매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개수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어디서 보냐, 보통 감정평가서라는 걸 보면 되는데요. 이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이렇게 방 개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 복층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두 개짜리고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경매에 나오는 거고요. 자, 5층이고요. 그 다음에 약 39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방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7년식이라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얘 클릭을 해보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7년식이니까 먼저 연식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17년식이니까 10년이 안 됐네요. 10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방 개수가 두 개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물건이 나오고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해버리면 이제 비슷한 일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매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나와 있고요. 경매 물건은 자, 얼마인지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4억
700만 원이고 40제곱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빌라 보면 28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크기를 보시면 28.74가 전용 면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경매 물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경매는 지금 약 40제곱이니까 얘보다 12제곱 정도 크죠. 쭉 내려보면 2018년식이네요. 연식은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얘는 11층인 거 보니까 약간 오피스텔 같은 빌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얘가 경매 물건부터 작고 연식도 비슷한 애가 2억 8,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경매 물건 최소 얘보다는 비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얘는 2억 5천만 원이네요. 한번 볼까요? 예, 경매 물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얘도 크기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소 3억이 넘어가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일단 3억이 넘어가는 물건인데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4억 1천만 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4억 1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건물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충분히 지금도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이 사람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을까? 한번 문건 송달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건 송달내역 보면요, 최고가 매수인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2024년 10월 8일이죠. 이후에 최고가 매수인이 무언가를 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을 받고 나서 불허가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의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있네요. 자, 집합건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노란 딱지가 붙었네요. 이 노란 딱지가 붙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이 보고 여러분들 경매를 권리문서할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사는 이 노란 딱지가 붙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위험하냐? 이거는 이 노란 딱지를 없앨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줘야 됩니다. 이 노란 딱지를 없앨 때까지 이행하세요라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고요. 이 노란 딱지가 붙은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보다 다른 걸 넣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는 사람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들도요,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여기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노란 딱지가 붙으면요, 요거는 가끔 임차 맞춰놓고 전세 맞춰놓고 경매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특히 서울에 빌라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뭘 위반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됐어요. 무단 증축이라고 해서 40제곱미터가 위반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복층 자체를 요거는 집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 방이고요. 그리고 좀 많이 위반을 하셨네요, 이분은.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 옆에도 보일러실에 주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테라스하고 방 해가지고 방이 한 4개 정도로 이제 늘려놔 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렇게 많이 유찰됐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이행할 때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다만 좀 법이 예전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반됐을 때는 2분의 1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내고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부과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행 강제금 계속 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은요, 위험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렇게 많이 유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왜냐하면 싸니까요.